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축입니다. 방금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일보가 떴는데요. 그 내용은 일부 병력 우크라이나 인근 훈련 마치고 복귀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유 때문에 며칠 전 WTI 유가가 크게 올랐지만 WTI가 지금은 갑작스럽게 떨어지며 마이너스 2%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은 그러한 소식과 함께 갑자기 선물이 오르면서 1.4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분들이 표현해 주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쿄함유축 스터디 클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틀 전인 2월 13일날 일반 라이브에서는 헤지펀드들은 루블화에 대해서 최근 23개월 만에 가장 강한 수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가장 강한 수매수를 취할 정도이니 전쟁이 날 확률은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확률에 따른 적정 주식에 대해 리스크 테이킹을 하여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가 잠잠해졌을 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은 최근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이슈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죄없이 빠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2.19% 정도밖에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지 않으며 120일 EMA 선에 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트만 보고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장기 투자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DCF 밸류에이션 해본 결과 이 기업은 최소 9.88% 정도 저평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184.60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며 200달러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멀티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전망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퀄컴의 PE 멀티플은 17.70으로 퀄컴은 약 40%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퀄컴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여줄 순이익의 CAGR은 29.32%로 PE 멀티플 17.70 대비해서 꽤나 높은 편입니다. 퀄컴이 이번에 보여준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아 21.59에 PE 멀티플까지 오른다면 주가는 229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퀄컴의 그로스 마진은 59.80%로 굉장히 높으며 이러한 마진율을 기반으로 영업현금 흐름은 2.06빌리언 달러,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는 1.47빌리언 달러에 육박합니다. 비록 장기부채가 13.71빌리언 달러로 갖고 있는 현금인 6.61빌리언 달러에 대비해서 부채가 좀 더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인 139밀리언 달러를 영업현금 흐름인 2.06빌리언 달러로 갚기에는 매우 충분하기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 또한 환상적인 실적을 이번에 보여주었으나 주가가 그 이후로 힘을 못 쓰더니 11.66%가 떨어져 실적 발표하기 이전 단계로 하락해 주었습니다. 구글의 주가는 순이익 91%의 성장과 함께 2021년까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그와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인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적어도 20%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빠른 수익을 추구하신 타입이라면 피하시는 게 나을까 생각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펀더멘털 또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영업현금 흐름은 1년이 아닌 한 분기 기준으로 17빌리언 달러이고요. 프리캐시플로우는 18.55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부채는 26빌리언 달러 정도로 갖고 있는데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20.95빌리언 달러, 그리고 단기 투자액인 118.7빌리언 달러로 그냥 이러한 부채들을 삭제할 수 있으며 매 분기마다 발생하는 117밀리언 달러의 이자의 경우는 영업현금 흐름인 17빌리언 달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입니다. 이 기업이야말로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많은 피해를 본 이유는 과거 20에서 30 사이에 육박했던 낮지 않은 PS 멀티플,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프리캐시플로우가 아직 충분히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높은 내부자 매도 비율 또한 한몫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자 매도 비율은 이렇게 2021년 12월 그리고 1월 달에 급격히 줄었으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이유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한때 이렇게 39 그리고 34 또는 24라는 낮지 않았던 PS 멀티플을 보여주었던 팔란티어는 악재가 과하게 주가에 반영되어 지금은 이렇게 16.45의 PS 멀티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매출의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라고 생각되고요. 팔란티어의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 캐시플로우는 각각 100.79 밀리언 달러 그리고 95.4150 밀리언 달러로 이제 플러스 연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팔란티어의 그로스 마진은 77.90%로 앞으로도 높은 수익을 내는 데 손색이 없으며 기업의 장기 부채는 219 밀리언 달러이고요. 팔란티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2.38 빌리언 달러에 비해서 장기 부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는 부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환경에 있어서 부채가 없다는 것은 팔란티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옥시덴탈에 투자했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고요. 친환경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정유주의 이사진들까지 친환경 사람들로 바뀌는 마당에 정유주는 이제 끝났다라고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도 많은 석유가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추를 해내는 옥시덴탈은 과거 저에게 133%의 수익을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훌륭하게 해칭을 해주면서 54%의 수익을 주고 있는 효자 기업입니다. 다들 정유주를 멀리했을 때 그때 몰래 사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있듯이 지금 성장률이 매우 크게 떨어져 성장주라면은 이제는 기피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천천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성장률을 모아나간다면은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